안녕하세요. 지우 엄마예요. 지우가 벌써 만 3세가 되어서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치원 첫 OT도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OT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저처럼 OT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죠. 언제 내 새끼가 이렇게 커서 벌써 이렇게 유치원이라는 기관에 입학을 하게 되었나.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믿어주고 또 한 발을 내딛는 첫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 유치원 교사예요. 하지만 그만둔 지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현직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물어서 조언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꿀팁들과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아무래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2탄으로 나누어서 찍어볼까 했지만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그냥 한 번에 쭉 길게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가장 중요한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들 그리고 꿀팁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물함, 양치컵, 가방, 칫솔, 치약, 수저통까지 내 이름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간혹 친구 것으로 양치를 하거나 수저나 젓가락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원은 1학기 정도는 양치컵에 칫솔 치약을 꽂아두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정확히 내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팁, 가방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피규어나 인형 같은 것을 달아주세요. 이름도 물론 적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아이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가져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익숙한 거 하지만 흔하지 않고 특별한 인형을 달아주어서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흔한 것을 달게 되면 다른 아이들 것과 섞여서 헷갈릴 수 있으니 조금 특별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옷 입기 그리고 정리하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큰 단추 잠그는 건 한번 연습을 좀 시켜야 돼요. 만 4세들도 아직 지퍼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퍼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큰 단추 채우기 정도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이유는 옷걸이에서 옷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원하자마자 바닥에다 옷을 두고 옷걸이에다 꽂아 놓은 후에 단추를 잠궈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단추가 있는 옷보다는 지퍼에 찍찍이 정도 있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옷걸이가 아닌 바구니에 정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느 정도 개어서 접어서 넣을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학기 초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옷들이 있어요. 바로 멜빵, 단추 있는 바지, 그리고 후드티입니다. 멜빵 바지와 단추 있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입고 벗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동할 때 꼭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왜 그게 재밌는지 꼭 앞에 있는 친구의 후드티를 잡아당기다가 목졸림 같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되도록 후드티는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신발을 스스로 벗고 신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단계는 내 신발을 정확히 찾는 거예요. 내 신발 모를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내 신발을 잘 못 찾아 해요. 그러므로 내 신발을 정확히 알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스스로 신고 벗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신어야 되지만 이를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또 은근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트 스티커를 신발 안쪽에 반씩 나누어서 붙여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신기 전에 이 모양을 확인하고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네 번째로는 스스로 손 씻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 아이들은 많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물을 틀고 물을 정확히 묻힌 후에 비누를 짜서 거품을 내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물로 헹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용변을 보고 물 내리는 것 역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대변이야 당연히 교사가 도움을 줄 거예요. 하지만 소변마저 교사가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줄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는 집에서 스스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저귀를 못 뗀 친구들이 반에 한 명꼴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저귀 정도는 좀 떼고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막판 스퍼트를 내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소변 이야기예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에 대고 생식기를 잡고 정확히 조준해서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화장실 엉덩이를 똑똑 하는 것 정도는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변이에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대변 처리는 만 4세까지는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변이 마려울 때 선생님 저 응가 마려워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만 3세가 되면 인원수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소심한 성격의 친구들은 이를 좀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눈물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또한 집에서 연습을 여러 번 시켜주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원에 화장실 칸마다 벨이 있어서 대변을 다 보고 나서 벨을 누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벨을 누르거나 선생님 하고 부르면 선생님이 달려갈 거예요. 대변을 보는 동안 내내 옆에 계셔주는 보조교사가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대변을 다 보고 난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됨을 또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벨을 듣고 혹은 부름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약간의 지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또 놀라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또 변기 위에서 혼자 슬피 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또한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그 벨을 듣고도 바로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금은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시켜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덟 번째는 양치하기입니다. 양치하기도 굉장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연습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내 양치컵과 칫솔 치약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겠죠. 두 번째, 치약을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짜야 되는지 그 양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에는 바닥에다 짜고 세면대에 짜고 범벅이 돼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가면 또 다르겠죠. 칫솔에 양치를 짜고 난 후에 이번에는 양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호도 아직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항상 스스로 해봐라 하면은 허공에다 하고 있거나 왼쪽 아래만 열심히 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골고루 닦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기관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예요. 양치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그 많은 친구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양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교육해 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치를 했으니 이제는 우글우글퇴를 해야 돼요. 물을 넣고 우글우글퇴. 이게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턱을 타고 쭉쭉 흘러 내려갑니다. 이제 옷이 다 젖겠죠. 맨날 양치를 하고 왔을 뿐인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젖지 않고 우글우글 치약을 모두 다 뱉어내는 걸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양치 단계예요. 칫솔에 묻은 치약을 깨끗하게 헹궈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너무 어렵긴 해요. 어렵지만 아이들이 나 다 했어요 하고 가지고 왔을 때 허옇게 치약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일단 집에서 연습시켜주세요. 양치 하나 하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도 이 양치하기도 큰 난관이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또 열심히 한번 연습을 시켜보려고 해요. 아홉 번째는 급식입니다. 급식을 혼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학기 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 떠주시고 2학기에 들어서는 스스로 식판을 들고 아마 테이블로 가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주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음식들을 좀 들고 이동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는 줄서기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줄서기의 기본은 친구의 앞머리를 보고 서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는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그때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의 앞머리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한 번씩 언급해주고 함께 연습을 해보면 아이가 원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11번째는 셔틀입니다. 지우도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등하원을 함께 해주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셔틀버스를 처음으로 탑승을 하게 돼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실은 셔틀 타면 굉장히 많이 울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저도 교사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러고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태워서 안전벨트 또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죠. 안전 때문에. 아무래도 셔틀은 앞으로 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무르고 달래줄 시간이 없어요. 물론 태워서는 달래주겠지만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약간 매정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가 되어보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적응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를 믿고 너무너무 슬프지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아마 같이 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이팅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화이팅. 아무튼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내가 안전벨트를 당겨서 구멍에다가 정확히 끼워서 딸깍 소리가 나야 되고 유치원에 도착해서는 빨간 버튼을 꾹 눌러서 그 안전벨트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기기부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가정에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안전벨트를 하고 풀 때도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럼 아이들이 당황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냥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연습시켜야 됩니다. 12번째로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기입니다.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 4세가 되면 이렇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친구가 이걸 가져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잃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도움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습을 만 3세부터 함께 하면 좋겠죠. 해결이 굉장히 어렵지만 도움 요청 전에 친구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가 가져갔다면 그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분명 오셔서 지우야 친구에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친구가 가져가면 그냥 다 주지 말고 친구야 이건 내가 먼저 놀고 있었어. 내가 다 놀고 나서 줄게 라고 말하는 연습을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반대로 아이가 뺏겨서 속상한 경우도 있지만 또 내 아이가 또 뺏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른 친구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부시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됨을 얘기해주고 물어보는 연습도 시켜야 돼요. 친구야 다 놀고 나서 내가 가지고 놀아도 될까? 라는 식의 질문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13번째, 엄마의 편지. 예를 들어 가정통신문이나 투약, 해야 되는 약에 대해서 등원과 동시에 선생님께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처음에는 안 꺼냅니다. 그냥 두죠. 까먹어요. 아예 까먹어 버리는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가방을 확인해 보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침에 꼭 상기해 주시고 이거는 오늘 가자마자 선생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한마디 언급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주는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가방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드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혹시 놀다가 다친 곳이 있으면 즉각 선생님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니면 교실 내에서 친구와 부딪혔던 간에 내가 어디 다친 곳이 있어서 불편하다면 선생님께 꼭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원 전에 선생님들께서 여쭤보실 거예요. 혹시 오늘 어디 다친 곳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하고 물어봤을 때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입학식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꼭 한번 교실을 둘러보면서 이름표가 어디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우의 자리야 라고 알려준다면 아마 등원해서 첫날 바로 찾는 모습을 은근히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짚어주시면서 아이가 당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많나 싶죠? 저도 옛 기억을 더듬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현직 교사 친구의 말을 듣고 와, 정말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많구나. 우리 지우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당연히 처음이니까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현직 교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우선 네 거 내 것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손을 든다고 해요. 이거 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내 이름 찾기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어야 내 아이에게 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지나칠 수는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상기하면서 아이에게 연습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우도 더 자신감이 생길 테니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서 천천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